저는 결국에는 지금 어제 그 신문을 보면서 그 각하 전술의 요체는 결국 아까 언급했듯이 윤리위나 이런 다른 방법을 쓰지 않을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 제가 봤을 땐 빌미를 만들어 가지고 제명 시나리오 이런 거 가동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당원이 아닌데요, 이제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리위가 이제 28일에 뭐 가동이 되는데. 아니요, 28일도 제 생각에는 그 약간 또 디코이 같은 거라 봅니다. 윤리라는 게 사실 오늘 열겠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열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28일이라고 옷만 띄고 다가 갑자기 무슨 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내일 연다 이럴 수도 있어요. 전격적으로 열어서 네. 제명 절차를 먼저 밟고 그러고 나서 가처분이 의미 없어지는 상황으로 만드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상상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거를. 왜냐하면 그런 일은 거의 없어야 되는 일인데 최근에 한 몇 달 보면은 상상 속의 일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예, 가처분의 지고도 불복하고 그래가지고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법원에 2번 가고 이런 것도 참 특이한 것인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참 대단한 무리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무리수가 나올 것 같다. 네. 대단한 무리수가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이번 가처분에 대해서도 법원에서는 인용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그 역사적으로 또 이제 몇 달간 살펴보시면은 대통령이 출국하시거나 어디 가시면은 그때 꼭 그때 일을 벌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랬었던가요? 출국하시거나 뭐 휴가 가시거나 이러면은 그때 이제 작정하고 일을 벌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가처분을 둘러싼 셈법이 복잡합니다. 정치팀 김민찬 기자와 함께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일단 가처분 결정이 인용이 되면 결국에는 정진석 비대위도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두려운 일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 당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든다. 이런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그래서 연일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사법 자제의 원칙입니다. 네. 한마디로 법원이 정치에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지 말아달라. 그냥 비대위를 인정해 달라는 거죠. 반면 이준석 전 대표 측은 이 같은 발언들이 모두 법원에 대한 압박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차 가처분을 인용해준 재판부가 이번 가처분도 맡은 만큼 최대한 법원을 존중해주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지난 가처분 결정의 취지가 그대로 이어지길 기대하는 겁니다. 예, 다음 신문 기일이 이제 28일인데 그날 또 윤리위 전체 회의도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 가능성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가처분 결정에 대한 그 관심과 함께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도 관심인데요. 이 전 대표 측은 당이 추가 징계를 통해서 이 전 대표를 내쫓고 그리고 아예 가처분 결정 자체가 필요 없는 상황을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징계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직을 박탈해 가지고 또는 당적을 박탈해 가지고 나중에 법원 가 가지고 이 사람 당적이 박탈됐는데요. 그러니까 가처분 할 필요 없어요. 따질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닐까. 앞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윤리위에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촉구한 바가 있는데요. 발언 수위도 문제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계속해서 추가 가처분을 신청하는 상황이 당의 혼란을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다. 이런 당내 여론이 커지고 있어서 여의도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가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징계 시점이 관건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28일로 예정된 윤리위 회의가 있는데 이거는 통상적인 일정대로 잡혀있는 윤리위 회의입니다. 그런데 가처분 신문이 오는 28일로 윤리위 회의랑 똑같은 날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렇죠. 법원 결정 전에 추가 징계를 하려면 윤리위 회의가 앞당겨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의 임기가 한 달가량밖에 남지 않은 것도 감안될 걸로 보이는데요. 다만 가처분 결정을 앞두고 이준석 전 대표를 추가 징계하는 게 재판부를 자극할 수도 있다. 이런 부담도 있어서 실제 추가 징계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민찬 기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취재하는 임현주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임 기자, 이 당헌 당규를 개정해서 새로운 비대위를 꾸리겠다. 이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요. 이 가처분 신청을 냈던 당사자인 이준석 전 대표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이준석 전 대표는 현재 대구 경북 지역에 머물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새 비대위로 간다는 의총 결정이 나온 뒤로는 아직까지 공개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당이 기존 비대위를 유지할 경우
또 가처분 신청을 낼 거라고 예고했었죠. 그런데 국민의힘이 새 비대위, 그러니까 일종의 우회로를 낸 셈이어서 법률 검토 등 대응 전략을 고민 중인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의총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추가 징계를 윤리위에 내겠다 이렇게 결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윤 대통령과 친윤계 의원들을 향해서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라고 말해서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줬다. 또 윤 대통령 국정 운영과 당 운영을 앞장서서 방해했다는 사유입니다. 네. 어제 의총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도 거수 투표까지 한 끝에 이렇게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이 전 대표는 이미 6개월 당원권 정지란 중징계를 받은 상태인데요. 그 징계 사유가 성상납 무마 의혹 그리고 품위 손상 등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윤리위 당규를 보면은요. 네. 21조 6항에 징계 후 추가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은 기존의 징계보다 더 중한 징계를 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중한 징계요. 예, 6개월보다 더 중한 징계면 당원권 정지 기간을 늘릴 수도 있고요. 탈당 권유나 제명 처분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전 대표 입장에서는 축출 위협에 직면한 셈이어서 강대강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내홍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 결국 새 비대위라는 이 큰 방향은 정해졌지만 그 앞길은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일단 내일 오전 권성동 대표 주재로 비대위가 잡혀 있습니다. 이건 주호영 위원장이 빠진 구 비대위인데요. 새 비대위를 만들기 위한 당헌 당규 개정을 누군가는 키를 쥐고 해야 하니까 당분간 권 원내대표 체제로 가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 내에서는 이것도 법원의 결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새로 뜰 비대위도 주호영 위원장을 비롯해 비대위원 몇몇은 거의 같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 법적 하자만 치유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정이라는 거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최근 당헌 당규를 개정한 것에 대해서 이재명 방탄용이다. 또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법이라고 비판한 터라서 그 화살을 되돌려받을 처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임현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